이제 지금부터 교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AI 연계 학습자 맞춤형 교육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기술법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아마 퀴즈앤이나 이북 등에 관련된 다양한 툴들을 좀 소개시켜 주실 것 같은데요. 아마 종강이고 해가지고 너무 분주하신 중이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법 특강에 또 이렇게 같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기꺼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교수님들께서 귀한 시간 내신 만큼 오늘 이 시간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은 신한대학에 계시는 신종우 교수님이십니다. 네. 저도 사실 잘 정확하게는 몰랐었는데 지금 막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엄청 다양한 강의 경력을 갖고 계시고 또 재밌게 강의하시기로 되게 유명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저희 센터 선생님께서 어렵게 모셨는데 또 기꺼이 또 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희가 3시간으로 강의를 좀 예상을 하긴 하는데 아마도 또 이렇게 금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하시는 중에 조금 내용을 축약해서 조금 더 일찍 마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박수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박수 소리가 작습니다. 제가 둘 다 안 맞추신 교수님 계시는데요. 둘 다 맞춰야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연성대학교는 8년 전에 한번 왔다는 것 같은데요. 현재 제가 400개 대학을 수련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이 어떤 전공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수업은 항상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요즘 교육의 패러다임입니다. 자, 제가 어떤 전공의 교수인데 오늘 하이브리드 교수법의 인공지능 기반 이러한 하이브리드 뭘 보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책임과가 어떤 학과일까요? 치과 15번 책임과학과가 과연 어떤 학과일까요? 항상 모든 수업은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질문이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교수 이야기도 교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전공의 교수일까요? 제가 저의 연구소에서 3D 프린터 쓰기 스컬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3D 프린팅 연구실이에요. 제가 우리 대학에 3D 프린팅 연구소 소장도 있고요. 이건 융합적으로 제가 우리 학생들의 비교과적으로 제가 하고 있고요. 저의 전공은 실제 여기 박스에 있습니다. 맞추시면 이 안에 박스에 있는 선물을 제가 오늘 드리고 갈 수 있습니다. 제 수 없으면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세상에 꼭 필요한 겁니다. 치아. 치아 드리면 할 수 있어요? 어떤 치아를 가져왔을까요? 노인들에게 필요한 틀리. 틀리 가져왔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드릴 수 있는데요. 띄우시고 맞추시면서 고민이 해야 됩니다. 제가 보철 전공 교수인데요. 전국의 400개 대학을 교육공학이 아닌 교수가 교육의 패러다임에 이렇게 바쁜 일과 무대에 있어서 바꿔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 잠깐 볼까요? 오늘 인공지능 기반의 세상에 과연 우리 대학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될까? 오늘 어떠한 교수법에 필요한 이 기술보다 더 중요한 내 교실에서 나는 우리 학생들과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자문자가 되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틀니는요, 2차, 3차 산업혁명의 틀니 제품으로서 입에 잘 맞고 안 빠지고 이쁘면 최고의 노인들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이 죽어있는 제품의 틀니를 연결하면 이 틀니가 죽어있는 틀니가 아닌 스마트 틀니가 됩니다. 제가 특허를 45개 가지고 있거든요. 교수님들 혹시 특허처럼 몇 개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교수자의 연구 논문은 스팸이라고 합니다. 쓰레기라고 합니다. 아마 교수자들의 연구 논문이 쓰레기는 아니겠지만 교육의 사회에 기여한 바도 있겠지만 이 불확실한 이 미래,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서의 최고의 지사님들의 교수들은 뭔가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사회 공헌자 입장에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틀리예요. 제가 특허 여러 개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교수들에게 오늘 특허 한번 잠깐 얘기 알려드릴까요? 네. 어떤 아이디어를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요. 네. 특허의 출처는요, 교수자들보다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학생들의 창의력을 교수들의 정형화를 떼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보고 자동차를 그리라고 한다면 대부분 바퀴 4개를 그리는 자동차를 그리지만 우리 학생들 보고 자동차를 그리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자동차를 그려내는 이 교실의 모습이 교수자들이 정형화를 시키고 있다 해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자, 이 틀리 어떤 특허를 보면 좋을까요? 역시 저의 틀리하고 연관되지 않는 보험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지 않고 저희 전담 변리사에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법보다 내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일깨워주는 우리 연성대학의 교수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할 때까지 들고 있겠습니다. 네, 교수자들의 질문은요, 던져놓고 너무 급해요. 아무 준비도 해오지 않는 학생들에게 허붓고 마지막 부분에 질문 있나요? 라고 하는 교육이 현재 우리 교실에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네. 교수자 중심으로 교과서 펴놓고 막 읊어대고 마지막에 질문 있나요? 하고 끝내는 이 수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예요. 네. 뭔가 내 수업을 미리 사전에 학습으로 질문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 질문을 풀어주는 수업이 교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네. 특허 한번 가보겠습니다. 칩을 심어. 네? 칩을 심어. 네. 칩을 씹어서 어떻게 하시나요? 치아의 그 저작작용으로 인해서 신체 건강에 영향을 받는 칩을 통해서 저작 압력에 따라서 신체의 어떤 건강의 리듬을 칩을 통해서 체크하십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들의 입을 열면서 박수를 무한하게 보내는 수업이 모든 교실에 함께해야 됩니다. 네, 교수님 또 교수님. 그 접착제가 문제가 되는데 계속해서 빠지니까 그 접착제 때문에 계속 어른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게 너무 세게 붙여도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해서 그 접착제의 어떤 연구를 조금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잇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잇몸이 폐축되어지면서 헐거워지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어디시라고 하는 접착제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잠시 붙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체크를 칩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네, 선물 가져가시면 성과를 해줍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네. 질문 던지고 교수님 기다려야 됩니다. 최소 8초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8초가 너무너무 길어요. 던져놓자마자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교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닙니다. 네. 비슷한 생각은 전혀 안 됩니다. 아니면 정답, 예. 치아가 그 틀리여도 마모가 될 것 같아요.
시설 같은 거. 네, 제약 같은 거. 교수님. 앞에 이 실시죠. 네. 교수님 생각합니다. 연구실에 수백 개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연구하냐면요, 기성적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신발 구두 대충 사이즈만 좀 신듯이 언제까지 환자 구강에 맞는 이 틀니를 치과에 불편한 노인들이 8번, 10번씩 내어나면서 틀니를 만들까요? 구강의 사이즈에 따라서 대충 제가 만들어 놓고 마무리 부분만 치료실에서 조금 손대면 누구나 끼울 수 있는 이러한 틀니도 제가 현재 공학적으로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기관의 뭔가 이렇게 염증이나 이런 것도 뭔가 체크할 수 있는. 네. 혹시 틀니 가지고 가시고 싶은 무슨 혹시 생각하는 아니 들을 때안 될 테니까 말씀하시면. 사실 틀니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질문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저의 치아 관련된 관심을 생각하면 이렇게 막 색깔이 있는 커피 같은 거 많이 마셔도 색깔이 변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 좀 더 좋아요. 자기 잇몸의 색상과 거의 동일하게끔 이렇게 한 색의 핑크로 만들지 말고 토시되어져서 자신의 잇몸의 색으로 내추럴 틀니를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제가 특허를 이미 개발했습니다. 네. 네. 혹시 우리 교수님 생각하신 게 아니라 치아 변색 같은 거를 존재할 수 네, 있는 이 틀니는 이미 본치아가 아니니까요. 네, 거기까지는 너무 욕심인 것 같고요. 예, 제가 이 특허 본 것은 요즘 노인들의 이제 이 체내 세상이 지면을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집에 스마트폰만 되면 자녀들하고 연락이 되는 이런 연결의 스마트 틀니,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구강에 어떤 음식이 들어오는지,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지에 따라서 그 모든 데이터를 건강 관련이나 또는 이러한 영양 관련, 의학 쪽의 데이터를 우리가 팔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4차 산업의 이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봤지만 우리 교실은 교과서는 이미 좀 지나가야 되겠고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생각을 이런 질문 형식으로 끄집어 올려서 거기 교실이 집단지성의 친구들로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창의력을 높이는 교수, 연성대학에 오면 취업되는 대학이 아닌 창업할 수 있는 대학이다 라는 이런 패러다임을 오늘 교수들이 함께 하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괜찮죠? 그러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 그것까지 말해서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보시자마자 업무가 너무 많으신 거. 네, 그렇죠. 기록만 듣고 계시는 겁니다.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스피커를 쓰고 있는데요. 이 스피커는 밑에 마이크가 들어서 그냥 마이크라고 하지 않고 마이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품이 굉장히 좋아요. 4차 산업의 혁명으로. 근데 여기에 스마트라고 하는 4차 산업에 이 스마트를 연결하는 몇 개의 특허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너무 앞으로 나가는 얘기일까요? 일상에서의 불편함이 모든 특허 출원의 창의력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틀린 얘기일까요? 일상에서의 불편함이 특허 출원의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베드에 올라갈 때까지 불편한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이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디지털 혁명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한다면 너무 틀린 얘기일까요? 교실에 교수님들 수업하실 때 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필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필기하다 보니
교수의 이야기를 놓쳐야 놓치죠. 그래서 저의 음성에서 나가는 모든 것을 MP3나 PDF로 즉시 인공지능 기반으로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스마트 교실 아닐까요?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아직도 19세기 교실을 20세기 교수가 21세기 학생들 앞에서 이 아날로그의 교육을 예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자문자라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죠. 제가 오늘 우리 교수들하고 소통을 하는데요. 우리 교수님이 저에게 제가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강사로서 난처하죠. 학생들이 전공 외적인 부분으로 저에게 퀘스천했을 때 제가 그 영역 부분을 잘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다음 시간에 알려다 줄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마이크 4차 산업혁명이 뭐야? 라고 하면 즉시 마이크에서 이미 스마트폰에 연결되어진 모든 스마트 기술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그 즉시 학생들에게 이 스피커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모든 부분이 오늘 3시간 동안 함께할 이 스킬보다 더 중요한 제 교실에 무한한 학생들의 창의력을 일깨울 수 있는 교수자의 창의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성대학교 온 학생들이 어느 교수님 교실에 들어갔는데 그 교실에는 창의력이 넘치고요. 어떤 교실에 들어가 보면 창의력은 전혀 제로고요. 온리 주입식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전혀 빼보지 못하는 이런 교실이 내 자녀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한 학기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에게 성적을 주려고 마무리하고 계시지만 정작 2학기에 학생들이 나에게 주는 점수는 몇 점 정도 될까 하고 반문해 보시는 것도 오늘 3시간의 여행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된다. 교수님들 몇 점 정도 받으시나요? 점수에 너무 강하고 계신가요? 그 점수 때문에 나의 100년지 대비의 교육을 뒤로 하고 얘들의 인기 정도의 교실에 수업을 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연성대학에 임용하시면서 그렇게 소망했던 교수만 시켜주면 했던 그 교수자의 3대 의무, 교육과 연구와 봉사, 교육 앞에 어떤 것도 나설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교수님들은 교육 앞에 아무것도 없이 최선의 교육으로 교실에 학생들과 소통과 눈맞춤과 그리고 학습 목표를 최고로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수업을 하고 계시느냐 이런 부분이 참 듣기 거북하겠지만 제가 대학에 33년 있습니다. 29의 교수가 돼서 33년 현장에 있고 지금 정년 약 3년 남았습니다. 네, 3년 남은 은퇴 교수가 전국의 교육을 바꾸자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요. 제가 10여 년 동안 외쳤던 교수님들의 수업 공개합시다라고 외쳤던 그 역풍을 제가 너무나 많이 맞았는데요. 교수법만, 교실의 수업만 공개한다고 하면 모든 부분이 다 바뀔 수 있다라고 10여 년 동안 외쳤던 그 역풍이 코로나가 큰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의 수업을 다 열었는데요. 열고 보니까 너무나 듣기 거북하고 민망한 이야기들이 교수자에게 쏟아졌습니다. 등록금 환불해주세요. 네, 등록금 할인해주세요. 우리의 콘텐츠가 우리의 교수법이 어떤 교수법이길래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돈을 환불해달라고 하고 돈을 할인해달라고 하는 이 총국이 2019년도에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변명도 됐습니다.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코로나 사태에 다소 우리가 변명거리가 있지만 이제 이드 코로나 시대에서의 2023년 앞둔 또는 2022년 후반부에 현재 나의 교수법은 어디에 있는지 이드 코로나 전의 교수법을 또다시 들고 와서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드 코로나 시대 즉 코로나 사태에서 나의 교육의 어떤 혁신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새로운 교수법으로 교실에서 만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오늘 실시간 출발점에 먼저 한번 자문자가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인가요? 네,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함께 해야만이 오늘 함께 하시는 교수님들이 연성대학의 촛불이 될 거고요. 연성대학의 이 촛불이 모아져서 연성대학의 햇불이 되면서 연성대학의 생존을 글로벌 대학으로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범위를 가지고 1교시는 간단히 교육의 패러다임을 잠시 생각해 보고요. 2교시, 3교시는 교수들이 가지고 오신 노트북을 통해서 리얼하게 서로 소통도 해보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익히는지 실습을 통해서 익혀보고 마지막 3교시 평론 나누는 시간이 있다면 실제 신종욱 교수가 10년 넘게 학생들과 프리트러닝을 하고 있는 실제 수업 사례를 직접 저희 카페를 열어놓고 교수님들과 토론하면서 오늘 3시간의 여행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박수. 저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들한테 보냈고요. 전국의 5만 명의 교수님들에게 제가 보내는 콘텐츠였습니다. 꼬인 인생을 푸는 열쇠, 따뜻한 하루. 2002년 개봉한 영화 체인징 웨이스는 오늘 이대의 아침에 수용차의 접촉 이 사고로부터 영상의 시작됩니다. 캡처를 한 나서 사람은 저의 이혼하는 유튜브 뒤 채널에 인생의 올리고요. 패배자라고 저의 생각하고 많은 수혜의 지인들과 삶에서 학생들에게 있지만 매일 마지막 아침 기억인 알아보는 아이들의 양육권만은 빼앗기지 않으려 노력하는 가난한 중년 남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대형 법률 사무소에 접고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중년 남자는 양육권 문제로 변호사는 중요한 재판의 증거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수백만 불의 돈이 걸려있는 재판에 늦지 않기 위해 변호사는 중년 남자에게 돈 몇 푼 쥐어주며 무성의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가려고 했지만 사고로 차가 고장난 중년 남자는 법원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이를 무시하고 법원으로 향합니다. 그 결과 중년 남자는 실자진문에 쫓아갑니다. 재판에 20분이나 늦어 양육권을 빼앗깁니다. 한편 변호사는 시간 맞춰 도착했지만 재판에서 쎄해 아주 중요한 증거 서류가 없어진 걸 깨닫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 현장에서 서류를 떨어뜨렸는데 우연히 중년 남자는 사고 현장에서 서류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협박과 괴롭힘을 통해서 인생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낸 뒤 드디어 마주한 두 남자는 허심탄회하게 심령을 토로하며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며 중년 남자는 가족과 다시 결혼하며 꼬였던 문제가 풀려갔고 변호사의 새 출발을 예고하며 영화의 막이 내립니다.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해봤을 것입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때론 불청객처럼 안 좋은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경우를 만들기도 합니다. 꼬이고 비틀어진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바로 화해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타자는 그라시아의 영화를 소개합니다. 당신의 적에게 늘 화해의 문을 열어놓아라.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의 영상이 교수님 매일 아침에 카톡이 온다면 나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이번엔 침대를 가보시죠. 주짓수 대회가 한창인데요. 이러한 영상을 과연 어떻게 만드냐라는 궁금증이 들지 않을까요? 인생을 푸는 열쇠. 이 영상을 만드는데 30분 이상 소요된다면 누구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영상 만드는데 잠시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템플릿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템플릿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최고의 전문 디자이너들이 모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다 템플릿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국의 K-에듀입니다. 제가 K-에듀테크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상 프로그램은 좀 그만 쓰자. 구글이나 MS도 한국 교육에 기여를 했지만 이제 우리 한국의 에듀텍을 우리 교육에서 조금 더 많이 써주고 이 부분을 글로벌 세상에 끄집어내자라고 하는 범위의 에듀텍 성장을 맡고 있는데요. 다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렸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영상의 템플릿이 있죠? 네, 제가 편집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우측에 모든 편집의 툴이 다 있고요. 현재 꼬인 인생을 푸는 거 잠시 보면 나레이터 나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푸는 근데 이 나레이터를 쓰지 않고 저의 음성으로 직접 더빙을 한번 저의 음성으로 따뜻한 하루 만들고 녹음 시작. 2, 1 꼬인 인생을 푸는 열쇠 신한대학교 신정호 교수입니다. 꼬인 인생을 푸는 열쇠 신한대학교 교수님들 얼굴 넣지 않고도 교수님의 원고만 있다면 여기 뒷배경에 이 뒷배경 이 이미지가 싫으면 지우고요. 영화 한번 검색해 볼까요? 비디오 이미지가 있는데 비디오에서 영화를 그냥 뒷배경을 한번 검색해 보면 인공지능이 영화에 관련되어진 이미지를 다 가지고 옵니다. 자, 이미 템플릿이 다 돼 있어서요. 영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뒤에 원하는 영상만 선택하면 뒷배경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밑에 배경음악 여기도 장르별로 모든 배경음악이 여기에서 선택만 하면 즉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고요. 다운로드하면 MP4 파일로 즉시 만들어서 유튜브로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들 수업에서의 콘텐츠는 이제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3시간 동안 제가 다양한 사이트를 안내드릴 건데요. 이제 설치 프로그램이 아닌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고급스럽게 내보내야 되는 것이 교수자들의 브랜드입니다. 이제 콘텐츠는 나의 브랜드를 결정한다라고 해도 틀림이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교수님들 코로나 시대에 학교 LMS에 감춰져 있는 영상이 진짜 감춰져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은 캡처 문화에 익숙해서 캡처해서 나만 모르는 교수자만 모르는 교수자의 콘텐츠가 이미 외부에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해도 틀림이가 아닌 거죠. 이제 콘텐츠는 나의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의 콘텐츠가 좀 더 고품격이라고 한다면 소셜 네트워크, 유튜브 등의 올림으로 인해서 나의 퍼스널 브랜드가 프로페셔널 브랜드로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정작 유튜브에서 많은 교육의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쓰고 있지만 정작 교수자들의 콘텐츠는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존경하는 교수님의 이름을 어디서 검색을 해볼까요? 이제 포털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을 알고 싶어서 유튜브에 전화를 넣어보니까 없습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교수 개인의 브랜드지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교수님의 인생의 미래는 더욱더 확장되고 확실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이 영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간단하게 모든 부분을 아니면 자신의 사진으로 직접 자신의 영상으로 교수님의 영상으로도 갖다가 꾸밀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단한 최고급의
MP4 영상을 주도적으로 남의 도움 없이 주도적으로 꾸밀 수 있는 이런 콘텐츠의 세상이 우리 앞에 인공지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이트를 보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훌륭하면 좋은 교육 콘텐츠 자료를 만들 수 있다. 교수님들 콘텐츠 만들 때 제일 염려되는 게 뭐였나요? 저작권이잖아요. 폰트에서부터 거기에 이미지와 거기에 모든 저작권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콘텐츠를 공개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간단한 템플릿에서 교수님의 언어만 입력하면 생각의 텍스트만 입력하면 모든 부분을 최고급의 영상으로 즉시 2~30분 만에 풀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거 잠시 한번 볼까요? 저의 유튜브 채널 그냥 강의자를 PPT 띄워놓고 강의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PPT 띄워놓고 그거 총명가 입장에서 얘기 말고 이렇게 실제 리얼한 것을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풀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러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런 것은 어떻게 만들까요? 제가 메타버스 교육연구소 소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 메타버스 교육연구소 소장 신종. 메타버스 고용 시장은 2024년까지 8천억 달러의 가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 동안 메타버스 시장에 만 개의 일자리 가축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과 기본과 예들이 학생들이 기본의 콘텐츠가 아닌 시대 흐름상의 콘텐츠를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범위가 융합아닐까요? 이제 한 물에 하나의 전공의 깊이에 빠지면 우리 학생들은 사회 나가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예, 가운데 핵심 전공을요, 4차 산업에 두드러지는 기술을 얼마만큼 묶어오냐에 따라서 가운데 핵심 전공이 사회에서 주핵심 역량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현재 수업에서 온리 전공 이야기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공에 꼭 필요한 4차 산업의 주도적인 기술을 같이 끼워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 학생들과 매일 아침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성에 필요한 이런 콘텐츠를 보내면서 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먼저 신뢰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보내주시네라고 하는 이런 신뢰성이 지식의 채널보다 먼저 형성이 됐을 때 우리 학생들은 동기유발로 학습을 쉽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잘만 가르치기만 한다면 학습자들이 공부 잘할까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잘만 가르친다는 이야기 전에 학습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주고 학습자들의 동기유발을 어떻게 열어주는 눈높이의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들, 내 수업의 평가는 과연 우리 학생들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까? 작년도에 수업한 내용을 얼마만큼 개선시켜서 올해 수업을 했는지, 작년도의 실라버스를 얼마만큼 바꿔서 올해 새로운 수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스스로밖에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실라버스도 교수자 중심의 실라버스가 아닙니다. 교수자 중심의 실라버스와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실라버스가 함께 융합됐을 때 그게 교육의 패러다임의 포커싱이 맞다라고 합니다. 네. 잠시 PT에서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에 보건대학에 지금 학장을 맡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이 어제 그제로 굉장히 지금 인터넷상에 뭐가 시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어디가 지긋지긋 아픈데요. 어떻게 보면 교육 혁신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교육의 패러다임은 요즘 우리 학생들한테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내 교실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의 인권에서부터요, 모든 부분을 교수자가 조심하고 진짜 내 자녀 입장에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은 비토를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들 어떤 수업, 학생들이 어떤 수업 제일 좋아할까요? 우리 연성대학교 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제일 좋아할까요? 교수님의 교실에서. 학생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좀 키워줄 수 있도록 뭔가 같이 참여하면서 수업을 진행이 되는 학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려주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이 연성대학의 교수님의 교실의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제가 간단히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 자녀의 아버지가 내 자녀에게 보내는 동일한 눈높이의 사랑이에요. 내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연성대학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수님 동일한 눈높이의 교육과 동일한 눈높이의 사랑을 주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뭐가 되면 좋을까요?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아이와의 소통. 교수가 중심 수업 그만해야 되고요. 제가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2시간 떠들고 왔더니 배가 너무 고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배가 고플 정도로 수업에 떠드는 수업은 교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업은 교수 얘기가 아니고 학생들이 입을 열어서 학생들이 배고프게 하는 토론의 수업이 교실이지 무슨 말씀을 2시간 내내 어떻게 하시길래 배가 고플 정도로 말씀하시나요? 거기에 소통이 있었을까요? 한번 반문해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아직 언어 발달이 되지 않은 애들도 제스처만으로도 소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10년 전에 한국교육의 스마트 교수법을 추천했습니다. 무지한 역풍을 맞았습니다. 무슨 수업에 스마트폰을 걷어야지 무슨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하냐. 제가 주장했습니다. 반드시 스마트 세상이 없고도 스마트 세상에 스마트 디바이스가 교육 현장의 죽은 교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요. 요즘 교육공학 교육학에서 소통의 디바이스가 스마트 디바이스입니다. 아직도 어떤 교실은 포스트잇을 붙이고요. 학생들과 소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세상에 그런 아날로그 교육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겠냐 이겁니다. 이러한 소통. 나머지는 뭘까요? 웃음이 넘치는 교수. 눈높이의 동일한 교수자의 사랑과 그리고 소통의 수업과 그리고 웃음이 넘치는 교실이 되어야만이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은 나온다. 교실이 어둡고 교실이 무거운데 창의력이 나올까요? 제가 웃음 치료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모노 드라마도 2년 동안 배워다녔습니다. 저의 닉네임이 미남 교수입니다. 네, 기분 나쁘시죠? 20년 동안 교육에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제가 들었다는 제일 거북한 얘기 중에 하나가 교수님 너무 딱딱하고 조금 무섭고 조금 가까이 내가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20년 동안 강의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 이걸 어떻게 바꿔야만 남은 교직을 좀 행복하게 살아갈까라고 했던 게 이남 교수의 브랜드였는데요. 400개 대학을 돌면서 신종호 교수는 몰라도 이남 교수는 브랜드로 성공했습니다. 저희 아내만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들 브랜드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게 퍼스널 브랜드의 미남 교수로 시작한 제 브랜드가 유튜브의 미래 교육학자라고 하는 프로페셔널 브랜드로 브랜딩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저희 유튜브 채널이 없다면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교수님들, 연성대학만 쳐다보고 연성대학에서 내 인생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연성대학에서 정년할 때까지 문제없이 현재 맡은 과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문자답에 의해서 교수님들이 이제 융복화 외에 또 다른 전공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교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교직은 철밥통이 아닙니다. 이미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먼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잠시 좀 언급했는데요. 네, 혹시 교수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거미형인가요? 개미형인가요? 나는 개미형으로 살고 있을까? 거미형으로 살고 있을까? 개미형은 근면성실형이에요. 야, 근면성실하면 세상 살아도 돼요. 근데 근면성실은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되겠고요. 하루하루의 내일의 이 불확실성에서의 과연 우리의 삶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는 교수자가 어떻게 안내를 해줘야 될 것인지 한번 의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잠시 영상 한번 볼까요? 불확실성 시대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영상도 임팩트나 중간중간에 교수님은 굳이 얘기하지 말고 임팩트 있는 부분을 3, 4분짜리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보는 것도 또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쓰는 것도 훨씬 더 수업의 다양성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요? 실제 미래교육 강자 10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개미형일까 아니면 거미형일까? 위기 코로나 와중에 디지털 혁명, 스마트 혁명에 이어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인공지능이 제2의 인격체로서 기계가 등장할 경우 인간과 자연이 모두 기계의 통제 아래 놓이는 파도가 닥쳐오면서 우리 인간 사회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혁명의 파도가 인류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많은 신문사에 보이게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이 칼럼을 칼럼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유튜브에 올립니다. AI 현미제로 혁명적 대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제 소통의 기본이 영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지 텍스트가 아닙니다. 영상입니다. 소통의 언어의 기본이 영상입니다. 그들은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 인재와는 어떤 차이를 보입니다. 바로 인재 산정력 인재입니다. 과거에도 시대 변화에 따라 인재산 변화는 계속되어 왔다. 산업화 초기 중무장대 산업이나 경방단소 산업 같은 전통적 산업 경제에서 필요로 했던 인재는 윤과 개미형 인재다. 한마디로 금년 성실형 인재라 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직업관이 바뀌고 인재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1세기에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 개발되기 시작되었다. 밀레니엄과 디지털, 인터넷 혁명의 영향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사고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개미의 시대에서 거미의 시대로 간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과 산업을 생각해볼 때 이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상징적 동물은 개미가 아닌 거미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연결의 시대에 거미만큼 연결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들, 제가 산책 중에 주로 찍는 사진은요, 거미줄 찍습니다. 거미줄을 찍어 와서 제가 크게 확대를 해보면요, 많은 부분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데요, 산책하면서 보는 거미줄의 이 다양성. 어떤 거미줄은요, 먹잇감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미줄은 먹잇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어떤 거미줄에는 저렇게 먹잇감이 넘치는데 왜 어떤 거미줄은 한 개의 먹잇감도 없을까? 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먹잇감이 많고 적을까요? 네. 센터장, 뭐 때문에 어느 거미줄에는 먹잇감이 많고 어느 거미감은 없을까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네, 거미줄의 방향성이라고 정의되었습니다. 먹잇감이 날아오는 거미줄의 방향성을 거미가 미리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 거미줄을 2겹, 3겹으로 잘 친 거미줄에는 어마어마한 먹잇감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모르고 엉뚱한 데 설정해놓고 거미줄은 한 개도 없이 고사 직전입니다. 교수님들, 현재 교직에 계시면서 나의 미래에 어떠한 거미형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거기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는 더욱더 거미형의 인재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이 거미형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에 불확실한 모든 부분을 학교에서 다 습득하고 배우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들의 미래 지향성의 미래를 보는 이 거미형의 지수가 낮다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는 너무 불행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내 교수법에 어떠한 미래 다양성을 집어넣어야 될 것인지도 인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요. 교수님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학생들에게 물고기를 낚아주지 말고 낚는 법을 가르쳐라.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낚는 법은 교육에서 당연히 테크니컬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방법이지만 아무리 물고기를 잘 낚는 방법만 알고 있다고 해서 물고기가 있는 것을 모른다면 그 잘 낚는 방법은 유용치가 않을까요? 이제 물고기를 낚는 방법은 교육의 기본이듯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고 물고기가 어느 곳에 많이 있는지 미래 방향성을 현재 교육에서 녹여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기에 제가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2년 동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데 신종훈 교수는 뭘 준비해볼까 하다가 제가 공학박사에서 교육학 박사 과정을 다시 도전했고요. 네, 수료했고 지금 논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수님 저의 보건학 박사에다가요. 보건학에다가 공학 박사가 있고요. 조직 후반부에 정년 앞두고 제가 교육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퇴 후에 또 다른 나의 어떤 삶의 준비를 현재 연성대학에서 후보로 만들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공부하고 있는 대학은 저희 모교입니다. 전문 침기공 학사로 졸업을 했고요. 모교에서 29의 교직을 저에게 줬습니다. 모교이자 이 저의 직장이자 일터이자 정년을 앞둔 교수의 꿈입니다. 지금 교수 창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 창업까지 열어주고 있는 저의 직장에 이 신한대학이 꿈터라고 한다면 교수님들은 연성대학이 꿈터이십니까? 아니면 일터이십니까? 이 생각의 변화만으로도 내 교직의 이 후반부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잠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이번에 교육학 공부하면서 전두희 교수님을 알게 됐는데요. 이 교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짓이다. 이걸 좀 더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신종훈 교수가 대학에서 공부한 그대로 오늘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짓이다. 또 한번 바꿔볼까요? 코로나 이전의 교수법으로 이드 코로나에 동일한 교수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짓이다. 한번 반문해보면 좋겠습니다. 교수자의 상대 의무의 교육 앞에 어떤 것도 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나의 교수법이 어디에 내 수업을 공개해도 떳떳한 수업의 공개인지 반문해보는 것도 오늘 혹시 동기유발에 한 목숨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들 연성대학에 와 있는 모든 학생들을 어떻게 능력을 해야 될까요? 아인슈타인의 모든 사람은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숭이 보고 수학을 못한다고 하거나 물고기 보고 나무를 못한다고 하는 이런 편협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을 혹시 교수님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다. 네, 연성대학에 내 교실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학생들의 천재성을 교수님들이 좀 더 눈높이에 맞춰서 들여다보고 끄집어낼 때 충원율은 문제없고요.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이제 대학의 생존에 있게한 대학이 글로벌 대학으로 확장될 수 있다. 연성대학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학생들의 천재성을 모든 교실의 교수님들이 함께 깨우고 일으키고 묶어준다고 한다면 연성대학은 더욱더 큰 대학이 되지 않겠나요? 교수님들, 저의 닉네임이 이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부르는 저의 닉네임이 미남 교수라고요. 아이돌 교수. 교수자가 잘 모른다고 얘들이 얘기를 한다면 이게 좋은 얘기일까요? 바보라는 교수 이름입니다. 잘 모른다고 하는 교수. 제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계속 연결하는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1, 2주차에 처음 만난 학생들의 질문을 중에서는 계속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요. 우리 애들이 스마트폰에서 클릭만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질문으로 가르칩니다. 그걸 답변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릭으로 알 수 있는, 클릭으로 이 몇 글자의 음성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절대 답변하지 않습니다. I don't know. 학생들이 가서 스스로 생각하고 친구들과 더 생각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면 그래? 내 생각도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묶어서 보내다 보니까 저의 닉네임이 아이돌 교수입니다. 교수님들, 학생들의 창의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될까요? 질문입니다. 질문. 그러면 교수님들이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 던져야 될까요? 개방형과 서술형이 해세형이 있는데요. 어제 잘 잤니? 네, 잘 잤습니다. 이렇게 하는보다 어제 저녁에 너 어떻게 하고 잤니? 라고 한다면 예스 노의 단답형이 아닌 뭔가 어제 저녁에 스토리를 끄집어내는 이러한 대답에 수업에서 현장에서 교수님들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의 패턴이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수님들하고 한번 실험해 볼까요? 네, 개방형 폐쇄형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개방형 교수님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오늘 정신 있었어요? 부분이 예수님에서 폐쇄했고요. 개방형 교수님 오늘 점심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교수님 자주 가면 네, 뭐든지 네. 이렇게 살아서 아침에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교수님들, 삶에서도 인간관계의 삶에도 폐쇄형보다는 이 개방형이 훨씬 더 관계를 더 좋게 하고 스토리를 더 만들어주고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연구실입니다. 제 특허증인데요. 제가 3D 프린팅 기공학과 교수가 3D 프린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저의 특허증입니다. 저의 연구실 옆에 저의 스튜디오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저에게 회의에도 스튜디오를 따로 줬습니다.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피규어입니다. 교수님들,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 저 연구실에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하고 나갈까요? 교수님의 연구실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면담하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님의 연구실 들어갔다 나올 때는
뭔가 뜨끈뜨끈한 동기가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사회지간의 인맥의 첫 시작 아닌가요? 저는 학교 출근하자마자 지금까지 33년 동안 학교 출근하자마자 연구실 문을 엽니다. 절대 안 닫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모든 음료수, 커피 다 준비합니다. 연구실에 들어오지 못하는 놈은 제일 바보다. 학교 와서 제일 교수를 못 만난 놈이 제일 바보다라고 해서 문을 열어놓고 언제라도 학생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 연구실의 모습을 보고 교수님 치과과 교수님이 뭐 이런 게 이렇게 많나요? 특히 특허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특허를 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한대학에 얘기하는 특허내러 온 거야. 테크닉이 아니고 공학을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올려주면서 동규벌로 학생들이 나가는 걸까요? 네, 우리도 특허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수자와 학생과의 신뢰성에서 첫 번째 만남이 돼야 되더라고요. 면담한다고 너 어디 사니? 이런 면담 이제 그만해. 일단 제가 3교시 얘기하겠지만 제가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도 지금의 방식에서 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애들이고요. 이 MZ 애들이 특성도 모르면서 걔들하고 수업에서 하고 있는 이 모습. 디지털 이주민과 99명의 원주민의 교실 속에 누가 바꿔줘야 될까요? 네. 한 명의 디지털 이주민과 99명의 원주민이 교실에 만나서 과연 어떤 수업을 해야 될까요? 99명의 원주민 특성에 맞는 교수법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범위에 좀 더 내려가서요. 자,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성인데요. 시간 관계상 과연 디지털 네이티브가 어떤 애들인지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된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스마트하게 태어납니다. 네. 스마트하게 태어나면서 5장 6부가 아닌 5장 7부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손에 들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5장 6부가 아닌 5장 7부에 손에 들고 애들이 태어난다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의료진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탯줄을 살려야 되는데요. 의료진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빌려서 지각 검색하고 지각 잘라내기 그리고 인증샷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신고 전에 SNS 계정 체크합니다. 그리고 집에를 어떻게 갈까요? 구글 맵을 통해서 스스로 지구를 가는 애들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가장된 영상일까요? 5장 7부에 이제 스마트폰을 5장 7부로 들고 다니는 이 애들의 이 특성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그러한 특성을 교실에 녹여본다면 우리 교실은 좀 더 행복한 교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현은 교수님 잠깐 모시고 왔는데요. 웰 다이닝을 하셨죠? 현대의학에 어떤 것도 거부하고 스스로 웰 다이닝을 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약 3개월 전에 저하고 점심도 3시간 했습니다.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부분인데도 한국 교육에 대한 염려에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좋은 데가 말하고 경부하고 누가 져요? 반드시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는 직접 경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물론 타야 됩니다. 물론 타야. 그래서 재단 불리고 말에 올라가서 달리면은 말보다 인간이 낮은 거죠.
그러면 친구를 이렇게 바꿔야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을 인간이 과연 못할 수 있느냐? 못할 수 없느냐? 그 얘기를 해야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도 머리가 우수해지면 인간이 나간다. 꼭 말이 인간보다 빨리 뛰니까 인간이 나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오늘 대학 생각을 하는 것을 나는 기억해요. 해당.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나는 가족을 두었는데 국내 혁명이 하나 있는데 한 번도 못 이겨. 그래서 내가 찾은 목표가 삶의 목표가 가족 먹는 거야. 그래서 학교 막 수업도 더 피하고 말이지 하도만 내가 결정을 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시험을 이겨.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그것도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남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 학문 덕분에 내가 대학에 합격했어. 그때 내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난 처음 무서워하면서 내가 그때 터진 거야. 그래서 난 이세돌을 이기는 알파고가 되는 게 아니라 저절저한 형. 알파고가 우리 형 같았어. 경례 형 같았어. 그때 내가 무슨 기다리지.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에게 기대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거 알잖아.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느끼는 그 세 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을 올라타서 컨트롤해야 된다. 앞으로 인공지능이라고 듣지 말고 인간지능은 과연 그가 만든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인간지능에 있는지요? 라고 물으면 수많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이효령 교수님이 아시겠지만 시대 변화의 키워드를 적절하게 제공하십니다. 특히 이효령 교수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인데요. 우리 디지털 치과 시스템에서 제가 대변화를 있었습니다. 이때 이효령 교수님이 디지로그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썼습니다. 치과 기본이 아날로그식인데 제가 디지털 치과 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아날로그의 치과 기본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한국의 디지털 치과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이효령 교수님 말씀에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다. 치과 기본은 이제 디지로그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함께 가는 하나의 전공이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보직을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건가 라고 보았던 게 오늘 소개된 스마트 교수법이었습니다. 교수님들 오늘 이 자리가 교수님의 어떤 삶의 변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떠한 학습의 자리에서 신기하고 좋아라고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그 자리가 내 인생의 터닝이 될 수 있는 자리로도 만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교수법으로 같이 교직에 있지만 왜 신종훈 교수는 약간의 틀린 교수법으로 사회계 대학을 이렇게 바꾸게 다녀야 되나 이겁니다. 오늘 그런 아이디어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들 21세기에 우리 연성대학 학생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어떤 학생에 대해서 나갔으면 좋을까요? 많은 이 교육의 총론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을 내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 못합니다.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기본이 돼야 되고요. 삶에서 주어지지 않는 문제, 즉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연성대학에서 함께 해야만이 우리 애들이 개비형이 아닌 거미형에서 이 불확실한 미래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교수님들 스마트폰 통해서 이제 소통 잠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3교시인데요. 1시간 반 정도 하고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한번 꺼내보실까요? 네, 이제 스마트 교수법으로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KGN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형
이 게임 기반의 이 지금 사이트입니다. 혹시 그 카우 써보셨나요? 카우. 한국형 카우시라고 보면 됩니다. 혹시 패들렛 써보셨나요? 한국형 패들렛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또는 뭐 소크라티스 써보셨나요? 한국형 소크라티스라고 보면 됩니다. 즉 예산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총집약해서 만들어 놓은 희지엠이 우리 한국형 에듀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수님들 1등, 2등, 3등 하신 교수님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을 프로로 쓸 수 있게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 볼까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30퀴즈 제가 연세대학교 문제되었고요. 하단에 보면 플레이가 있는데 우측에 보면 플레이가 있고 미션이 있어요. 미션은 뭘까요? URL로 학생들한테 보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오늘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미션이 되겠고요. 이 플레이는 실제 하이브리드 교수법, 대면 비대면에서 라이브하게 게임 기반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자, 여러분과 어떻게 돼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퀴즈 격돌 라이브 퀴즈쇼를 진행합니다. 250여 명과 라이브 퀴즈예요. 근데 실시간 현장 플레이냐, 실시간 원격 플레이냐. 네, 지금 우리가 실시간 현장이죠. 체크하고 배경음악 그대로 두고요. 나머지는 손대지 않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핸드폰 두시고요. 재미있는 퀴즈.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퀴즈예요. 자, QR코드도 스캔하고 들어보실까요? 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네, 전화부터 실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실명부터. 네. 혹시 안 되는 스마트폰은 저를 주시면 제가 버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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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250명이 혹시 교양에서 계시다고 한다면 250명과 라이브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학생도 수동적으로 수업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 문구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2초는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수업의 노수가 전혀 없어요. 예, 몇 분 정도 들어나 볼까요? 현재 9분 들어왔습니다. 모든 교수자가, 진행자가 모든 걸 연결해놓고 체크하면서 모든 학생이 몰입할 수 있고 모든 학생이 능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연결입니다. 연결. 네. 10분. 진행해도 될까요? 네. 진행합니다. 네. 시작. 우리 교수님들 4차 산업의 주도적인 기술의 이해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적어봅니다. 초선 퀴즈입니다. 자. 저희 멈췄습니다. 저희 멈췄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나갑니다. 나오나요? 네. 자, 답은 인공지능입니다. 네. 인공지능. 네, 지금 11분이 들었는데 몇 분이 쓰는지 제가 다 체크합니다. 답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네.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11분에서 10분 썼습니다. 자, 문제, 시간. 문제에 따라서, 문제 형식에 따라 시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앞에 쓰고 계시고요. 네, 끝났습니다. 9분이 맞췄고 2분이 틀렸습니다. 네, 답을 알려드리면 이 부분은 네, 제가 어느 분인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한 모든 것이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로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냥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교수님이 맞았고 어느 교수님이 틀렸는지 지금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다 모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직 학습의 인지도가 안 됐다 해서 비디오 올려놓고 다시 설명하고 다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수업의 연결성 아닐까요? 대체적으로 우리의 수업은 이해됩니까? 네, 갑니다. 합의도 없고요. 학습의 진행에 이런 체크도 없이 이해되죠? 그냥 혼자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힘들고 지루하고 죽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상황에서 이런 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으로 학습 목표도 체크하고 부족된 부분은 다시 리뷰하는 이런 게임 기반을 디지털 원주민의 디지털 네이티브 애들이 싫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음 문제 갈까요? 인터넷이 좋고 교수들도 안 넘어가고 있죠? 여기에 마근정 교수님이 1등 했습니다. 이제 복수답변입니다. 사지선다에서 찍어내는 문제 그만 내요. 이제 복수답변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 사지선다 찍어내는 건 믿지 마시고요. 답가지를 3개, 4개 다 줘보세요. 얘들이 깊이 있는 공부하지 않고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연선대 교수님들은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의 개념의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보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참여 예나 한번 볼까요? 어느 교수님 지금까지 1등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노전 랭킹 누르면 마근정 교수님 누구시죠? 현재 1등하고 있습니다. 자, 문학마다 합산해서 마지막에 가서 합산하기 때문에요. 누가 1등할지 모릅니다. 카웃은 1번, 2번, 3번으로 합산해서 등위가 계속 나오면 중간에 A 나는 몇 개 틀렸으니까 포기라고 하지만 이 카웃, 이 퀴즈에는 한 문학마다 점수 주고 마지막에 합산을 해서 1등을 내시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되겠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미디어 공유. 다음. 질문에 역시 마근정 교수님이 1등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지금 다 나왔겠죠. 현재 11분에서 12분에 한 분이 더 들어가겠습니다. 8분이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어려웠나 봅니다. 이건 뭘까요? 혹시 교수님들 단톡방 쓰고 계시면 일반적인 질문은 챗봇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일반적인 답변은 이 챗봇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서 답을 올려주면 어떨까요? 챗봇. 인공지능에서 우리 교수자들의 이런 간단한 답변은 챗봇으로 다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들이 이제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대학의 제일 중요한 교육의 키워드. 오늘 신동호 교수가 교수님들에게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오늘 연선대 교수님들 예를 들면 창의력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3가지의 단어를 좀 입력해 주시라 이겁니다. 3가지의 워드 클라우드.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글자가 워드 클라우드에 보디컬에 떼어져서 오늘 학습 종료할 때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 학생들 여기까지 어떤 키워드가 제일 많이 나오나 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점수로 따라오는지가 잠깐 뽑아볼 수 있는 워드 클라우드. 12분 중에 아직 한 분도 있는 많으시죠. 뭐 두 가지도 좋고요.
교수님 어떠신가요? 이 어디 글라운드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기까지 배웠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학생은 생각해요? 라고 생각을 열어보게 하고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 수업 정리할 때 오늘 어떤 키워드가 제일 지금 정리가 되나 해서 이걸 띄워놓고 어떻게 수업 마무리할까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영상, 스마트폰의 영상을 들고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이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오늘 수업 신정훈입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했고 이렇게 마무리했고 융합과 창의력과 창의력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하고 자신이 영상으로 발표하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 URL을 저의 카페에다가 올려야지 출석 인증이 됩니다. 모든 수업 진행과 끝을 제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플립트론으로 완전학습, 선행학습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하면 교수자가 오늘 뭐 할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학습자들이 자신의 영상을 켜놓고 오늘 14주차 수업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한 부분을 오늘 질문을 학생들과 교수님들 속에서 어떻게 풀고 가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이렇게 띄워놓고 총평을 다시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저한테 카페에 올리고 집에 가야지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끄집어내야 합니다. 우리 연성대학의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대 대학의 제일 중요한 교육의 키워드 융합, 창의, 창의력 그 외로 다양하게 많은데요. 네, 지금 제일 고딕화로 되어진 부분이 창의, 융합. 네. 교수님들 우리 대학에 제가 어떤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냐면요. 내년도에 2023년도 학생부터 마이크로 디그리로 나옵니다. 전공 과목을 가감히 90학점으로 4년제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이크로 디그리 과목을 넣어서 총장님의 졸업장과 마이크로 디그리 졸업장을 2개 내서 보냅니다. 이 마이크로 디그리는 뭘까요?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과 4차 산업의 이 거미형으로 살아갈 때 필수의 핵심 기술을 마이크로 디그리 과목을 이수해야만이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거미형으로 방향성을 잡는데 핵심 전공에 문제게끔 융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나올까요? 전공 과목을 90을 주니까 전공 과목의 교수님들이 실수가 나옵니다. 교수님들 연성대학에 내년에 혹시 마이크로 디그리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마이크로 디그리 과목의 강좌를 내놓지 못한 교수님은 생존에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나는 내 전공밖에 못하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교육의 흐름성에서 잘 진단해 보시고 교수님들이 잘 준비해야 되는 범위가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네. 여기까지 두고할 때 역시 마 교수님이 현재까지 있던 게임은 많이 나죠. 네, 마지막입니다. 네. 수업 진행할 때 우리 교수님 제일 어려운 세 가지 한번 제일 어려운 수업 진행할 때 나는 얘들하고 이런 게 제일 어려워. 네. 과연 연성대학에 오늘 함께 하신 교수님들은 수업 시간에 뭐가 제일 어려운지 세 가지. 퀴즈 게임으로는 저기 지금은 좀 걸릴 수가 없고요.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가는 풍겨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핸드폰의 잠금 시간이 빨리 단축되어 있다면 주간 튕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 기반한 학생들한테는 뭐라고 인터넷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잠금의 시간을 좀 무제한으로 풀어놓고 하자. 네. 마근현 교수님이 1등 했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무료로 쓸 수 있게끔 1등인 3등 교수님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캡처를 조금 했습니다. 교수님들, 나머지 교수님들 좀 기분 나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참석하신 모든 교수님들, 우리 선생님 이따가 KGN에 가서 꼭 가입하시고요. 가입한 이메일을 우리 선생님의 그 MS 문서에 소수하고 전환하고 이메일만 써주시면 모든 오늘 참석 교수님 6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끝나면 자, 인터넷이 느리는데도 그래도 다행히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인데 지금 스마트 도시가 자, 그러면 교수님들 이것만 하고 잠시 쉬도록 할까요? 자, 스마트폰 꺼내세요. 네, 한번 스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니까 싱플로라고 하는 사이트죠. 전환 조건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전환 조건 들어가시면 네, 어플로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플로우. 네. 어플로우에 가서요. 우리 지금 1시간 반 동안 수업 총평 한 말씀 써주실까요? 어플로우에 가서 현재 게임 기반의 퀴즈 엔터 해봤고 네. 다 스캔 되셨나요? 자, 그럼 제가 사이트에 가서요. 안 되시면 주시면 카톡에서 안 돼. 아니, 잠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자, 잠깐만요. 자, 교수님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인데요. 제가, 아예, 여기다 붙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주소창에, 예. 네네. 자. 자, 우리 단톡방에 제가 올렸습니다. 자, 한번 하고 들으실까요? 네. 자, 스마트폰에서 보고요. 하고 들어오시면 자, 이 사이트가 돼 있을 겁니다. 이 사이트에요. 교수님들 총평 한 말씀씩 현재 6분 들어와 계시고요. 여기 어플로우가 있을 겁니다. 어플로우에 총평 어플로우에 총평 이렇게 써주시면 교수님들이 올린 글을 여기서 다 같이 볼 수 있다는 어플로우 있습니다. 그 어플로우에 오늘 1시간 반 동안 교수님들과 체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저는 이 사이트를 질문 코너로 아예 해놓고 있습니다. 질문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고요. 수업 진행할 때 즉시 생각나는 것을 여기다가 막 올리려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을 1교시 끝날 때 이걸 보고 2교시 시작할 때 이걸 풀고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시간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학생들이 질문의 난이도가 틀릴 법이지 모든 학생들의 질문을 다 열어줌으로 인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으로 시작해서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보면서 질문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실까요? 다른 교수님들이 쓴 것까지도 볼 수 있다면 이게 질문 코너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이렇게 저는 선행학습 할 때 선행학습 끝나고 미리 이 코너에 자신의 선행학습한 다음에 질문을 여기다 올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미리 수업 준비하고 본 수업에 가서 이걸 띄워놓고 집단지도로 같이 수업을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수업 아닐까요? 네. 10,000원짜리 영화 한 편도 리뷰, 재밌다는 얘기 듣고 영화 극장관을 가는데 대학의 교육은 다음 철시에 어떤 얘기도 없이 교수님 혼자 와서 얘기하시고 질문하라고 합니다. 너무 고록스럽습니다. 얘들이. 네. 여러분이 9분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들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제 게임 기반의 퀴즈를 과연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실제 실습으로 한번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